안녕하세요, 큐루입니다. 오늘은 당작소, 당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요 며칠 비가 아주 제대로 와요. 좀 꿉꿉한데 그냥 촉촉하다고 생각하려고요.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4점의 그림도 촉촉함과 꿉꿉함 사이에 있는 느낌입니다. 김지훈님께서 보내주신 4점의 그림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보내주신 메일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주간 창작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당작소에서 저의 그림을 큐르님 혹은 타르에 코멘트를 곁들여서 소개해주시면 정말로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제 그림은 4장 연작의 시리즈 페인팅이고 제목은 유년기의 끝입니다. 그림에 담겨진 내러티브는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림에 담겨진 이야기는 보는 이마다 자유롭게 상상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큐르님 생각과 함께 영상으로 소개해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오호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호호. 네, 그림들을 한번 볼까요? 그림에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지훈님께서 내러티브를 자유롭게 상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저대로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일련 번호에 따라서 그림의 순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유년의 끝 연작의 첫 장을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고 한잔 하고 있네요.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유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이제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유년이 아니라서 고통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생물학적으로는 유년이 아닌데 자신의 안에 있는 어린이 유년기를 아직 극복을 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걸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항상 이런 식이죠. 순수함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항상 두 겹입니다. 두 겹. 첫 번째 고통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아직도 순수하고 덜 떨어진 데가 있다는 데에서 오는 두려움 같은 거죠. 이 잔혹한 세상을 살아낼 자신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고통은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순수하지 않고 순수할 수도 없다는 어떤 종류의 자괴감입니다. 더 이상 순수하기 싫고 또 동시에 끝끝내 순수하고 싶은 이 두 가지 종류의 모순된 감정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술집에 한 인물이 더 있네요. 이게 술집 주인인 것 같기도 하고요. 표정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건 냉랭한 자세로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앞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이 주인공 격의 인물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거나 공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뭐 어서 뭐 빨리 계산하고 집에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걸 상징적인 장치로 보자면 주인공이 어서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겠네요. 자, 연장의 두 번째 장을 보겠습니다. 야외고요. 그냥 혼자 제가 상상하기로는 술집에서 나와서 홀로 걷다가 어디선가 멈추어 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전신주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전선이 없어요. 아무데도 연결되지 못하고 고립된 느낌. 이게 기둥이 얇게 그려져서 그런지 링겔 거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뭐 이걸 링겔로 보더라도 환자, 그러니까 유년을 떨치지 못하는 주인공과 연결되어 있는 관이 없어요. 더 이상 엄마 젖이 없는 거죠. 아직 내 마음은 유년인데 더 이상 유년기의 아이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저는 이 구름의 뒤에 있는 구름의 형상에서 뭔가 매달려서 안겨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뭐 아마 이거 저 혼자 그렇게 보는 걸 텐데 아무튼 저한테는 보입니다. 여러분은
찾으셨습니까? 자, 셋째 장입니다. 앞에 두 장들보다 시선의 흐름이 좀 복잡해집니다. 일단 두 번째 장에서 보였던 구름과 전신주의 상승하는 이미지를 받아서 주인공은 건물 위로 올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감상자는 이 주인공 인물과 시선을 공유합니다. 풍경을 내려다보게 되죠. 그리고는 저 멀리에서 일제히 날아오르는 새들의 모습으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이게 고층 건물의 난간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주인공과 저 멀리 날아오르는 새들의 이미지는 어쩔 수 없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날아오르는 새들 이후에는 이 오른편 건물 안에 있는 제3의 인물을 보게 됩니다. 새와 주인공의 1대1 구도에 복잡성이 더해집니다. 뒤늦은 유년의 마음을 지닌 주인공은 저 자유로운 새, 그러니까 찬란한 죽음과 여기 보이는 갇혀있는 인간, 무언가에 갇혀있는 어른의 삶 사이에서 고뇌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사실 유년기에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는 찬란하게 자유로워 본 적도 없고 철저하게 갇혀 본 적도 없습니다. 언뜻 보기에 고통스러운 상태로 느껴지지만 사실 이게 유년의 특권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삶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 스스로를 어떤 변화의 가능성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 그건 순수한 감정입니다. 어른이 되면 그런 믿음은 희박해지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앞선 세 장의 그림들도 초현실적인 요소가 있긴 한데 마지막 장은 더욱 심리적인 풍경으로 보입니다. 앞선 그림들에 등장했던 이런저런 것들이 방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새도 있고요. 팔짱을 낀 이 냉랭해 보이는 인물도 있고요. 술병으로 보이는 물건도 있고 심지어 구름까지 방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누워있는 인물은 방황하던 자신의 모습일까요? 개도 있습니다. 근데 개는 앞에 그림들에는 등장을 안 했는데 이거 술 먹고 뻗어서 개가 된 건가? 농담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 중앙에 보이는 주인공 인물의 동세입니다. 허리를 고추 세우고 바로 앉아서 빛이 들어오는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이 앞선 그림들의 경우에 이 인물과 세계와의 불안정한 관계를 보여줬었는데 이 그림은 적어도 인물이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상념들이 엉망진창으로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이 유년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기억들, 감정들을 품고 가기로 마음먹은 듯 합니다. 자, 이렇게 4장의 연작, 유년의 끝은 끝이 납니다. 언뜻 보면 무언가가 해결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과 네 번째 장 사이에 어떤 사건이 생략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인물이 무언가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라든지 사건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법도 한데 그것이 누락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혹시 김지훈님이 메일에서 이야기했듯 유년기를 떠나보내는 그 계기는 이 작품에 감상자들이 알아서 채워 넣어야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혹시 애초에 그런 계기 같은 건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저절로 서서히 어느 순간 유년의 자아를 체념하고 어른이 그냥 되어버리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어른이 되었습니까? 어떤 계기로 어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 계기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쉽사리 어른이 되었지만 두려움과 가능성이 뒤범벅으로 충만했던 다시 못 올 유년기를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의 당작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림들 보셨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아무튼 촉촉 축축한 기분으로 꽤나 들여다봤습니다. 유년이라는 건 사실 누구한테도 잘 해결되지 않는 숙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특히 조금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주간 창작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귀한 작품 보내주신 김지훈님 감사합니다. 당작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메일로 작품을 보내주세요. 큐루가 성심껏 보고 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눅눅한 여름 촉촉하게 잘 넘기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좋아요. 그래서 잊지 말아주세요.